현재 베트남 당국의 단계적 발표가 한국에서 보기에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이 전 세계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선언하자마자 다양한 베트남 경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인데, 이 중에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전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경제는 현재 전 세계적 패닉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경제 타격을 본 곳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약 3만여 개의 회사들이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내로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데, 꽤나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고마워요 베트남 캠페인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 영어 강사가 SNS를 통해 현지 의료진과 군경,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고마워요 베트남 캠페인을 시작한 뒤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등을 적절하게 편승하며 베트남 당국은 해외 여행객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 분야의 회복을 추진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안전하니 해외에서 여행을 올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도 진작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Now, Safety and Smiling 캠페인을 통해서 적극 주변국에 유입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움직임은 역시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회복 국면인 주변국인 중국이나 대만 등을 의식하여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는 아니지만 주변 회복국에서 해외 여행객을 유입해보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이 중에 한국은 베트남 당국에 있어 매우 큰 손님입니다. 공교롭게도 2019년 한국은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다가 한일 수출 규제 갈등으로 인해서 방일 관광객은 90% 이상이 급감하는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 관광지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 베트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이 극에 달한 8, 9월부터는 한국에서는 일본 대신 베트남이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베트남 동해 환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붐이 일었습니다. 각 은행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 동환전액은 평시 대비 40%나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에 많은 돈을 뿌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4시간대의 비행거리와 더불어 박항서 감독으로 인한 한류 열풍 등을 힘입고 일약 인기 여행지가 되는 등 한국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로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국을 막는 모습이 나온 데다가 그 와중에 일본은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 감정이 돌아선 것이죠. 또한 베트남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진을 과도하게 막아선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한국만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의 여론은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타겟으로 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프로그램이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붙잡아도 베트남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수개월 뒤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베트남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대기업들이 현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다가 한국이 나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도 베트남 경제에는 호재를 놓친 것이 되며, 앞으로 산업활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약 1,500만 명의 외국 관광객 중에 450만 명이나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한동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한국은 그중 가장 먼저 해외여행을 오픈할 수 있는 모범 방역국인데, 뒤늦은 손짓을 해봤자 예전만큼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한국과는 다른 체제로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데, 베트남은 먼저 갈 수 있는 해외여행국으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과연 많은 한국인이 다시 베트남에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르브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3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이 세상을 지배하던 20세기 초반까지는 자본력이 빵빵하고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갖춘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들을 독식하고 중소형 기업들은 그저 대기업들이 건들지 않은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의뢰 입장에서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부터 특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진입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기업 조직 문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동적이고 언제든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어 혁신 주도형 경제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20 국가들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매번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스타트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규모를 키울 것인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올 정도이니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중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로는 올해 월간 순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 지난해 1년 거래액이 5조 2천억 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배달앱 민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아한 형제들. 아시아 가수 최초로 스포티파이 50억 회 스트리밍, 국내 음원 차트 올킬은 당연하고 미국에서 11개월 만에 3곡의 노래 모두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비틀즈 이후 최초의 신기록까지 세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방시혁 작곡가 겸 PD인데요. 방시혁 대표의 대표적인 곡이 G.O.D의 하늘색 풍선,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국내 3대 게임사가 바로 넥슨, 넷마블, NC소프트인데요. 이 중에서 넷마블의 수장이 바로 방시혁, 방준혁. 이름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 둘은 친척 관계로 방방형제라 불리기도 하죠. 방시혁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스타트업인데요. BTS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어 이미 기업 가치가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출시한 간편 송금 앱 토스는 지난해 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보시면 20대 이용자들의 비중이 50%로 압도적입니다. 젊은 층을 주요 고객으로 신드롬적인 성장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토스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비발리 퍼블리카는 이미 세계적인 투자회사 클라이너 퍼킨스와 리빅 캐피털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가치 1조 원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로는 채팅 소프트웨어 세계 1위로 미국의 NBA와 한국의 KB금융, 넥슨 등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샌드버드, 최대 규모의 부동산 중개 앱 직방, 국내 최초의 신선식품 전문 배송회사 마켓컬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만 봐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어벤져스급 외교가 이번에도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은 것인데요. 놀랍게도 프랑스가 한국에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세드릭 오 장관이 한국의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5G 테스트베드이며 한국에서 성공하면 실증이 된다 라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할 만한 스타트업 목록을 달라고까지 요청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테크 스타트업 규모만 봐도 올해 6조 4천억 원 이상으로 해마다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일본처럼 오로지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을 폈다가는 급변하는 4차 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프랑스는 인지한 것이죠. 한국과 프랑스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기술 및 특허 공유를 하는 수준의 전략적 협력 강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한국과의 연대를 형성해 전세계 4차 산업 패권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스타트업 패권 싸움은 생각보다 매우 치열하죠. 전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단지인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미국에 맞서 중국과 독일이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은 특히 5G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독일이 중국의 스마트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주는 대신에 중국은 독일로부터 자동화 기계를 대량 사들이는 식으로 양쪽 모두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 주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말라는 압박을 주었지만 독일은 단호하게 보안에 우려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독일 연합 때 미국과의 싸움에서 한국과 프랑스 조합이 나타나 패권을 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중동에 위치하였음에도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인구도 85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인구당 노벨상 수상자 세계 1위, 1인당 GDP 5천만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만 무려 94개로 세계 3위.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이 무려 7,600개가 있습니다. 인구 1,400명당 스타트업 기업 1개가 있는 것으로 인구 1인당 창업 비율도 세계 1위죠. 이렇게 4차 산업에서 절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손잡은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올해 8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최종 타결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99.9%를, 이스라엘은 한국산 물품 100%를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성과는 한국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의 관세를 체결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하면서 단순히 서로에 대한 무역 관세만 없앤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 이상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을 약속하였고,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까지 약속하였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 연구개발 기금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공동 연구개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FTA를 계기로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원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요.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생물학, 물리, 수학, 컴퓨터 등의 기초과학 분야에서 무려 250개의 연구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100개의 신규 특허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수입만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누적 파생 매출만 3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오히려 기회 삼아 전세계 강대국들과 협력관계를 빠른 속도로 강화해 나가자 한국에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기억나시죠? 세계 포토레지스트 1위 기업이 바로 일본의 JSR인데요. JSR이 최근 위기를 느꼈는지 이제는 아예 공장을 한국에 옮겨서 한국에서 생산해 한국 기업들의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에 밉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를 놓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JSR이 현재 충북 청주시에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어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뜻을 삼성전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하였다는 거짓 뉴스를 내보내는 일본의 언론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이렇게 일본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